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서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서식은 1부와 2부로 나눠지게 되고요. 1부, 2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개 다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서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로그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회원가입을 한다던가 또는 어떠한 카드번호를 입력한다던가 계좌를 이체시킨다던가 이런 것들 데이터를 입력한다던가 뭔가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작성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큰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요소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온라인 서식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 폼이라는 요소인데요. 우선 화면과 이 유인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작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온라인 서식의 시작을 알리는 폼 요소가 있는데요. 이 폼 요소는 안에 두 가지 속성을 넣어야 됩니다. 액션과 메소드라는 속성을 넣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속성의 값은 우선은 퍼블리셔가 넣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걸 넣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 나중에 웹표준 검사를 기계적 검사를 한번 할 텐데 거기에서 이 속성 값을 넣지 않게 되면 문법 오류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퍼블리싱 입장에서는 속성까지만 넣고 값은 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넣진 않지만 이 액션과 메소드의 속성이 각각의 속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액션이라는 속성은 우선 우리가 이 온라인 서식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안에 뭔가 입력하거나 또는 선택을 한다던가 또는 뭔가 지정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넘기거나 또는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경로를 넣는 게 액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 전송하는 방식 또는 받는 방식에 대해서 또한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게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의 속성에 대한 값을 주어지는 건 이 웹 개발자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선 웹 퍼블리셔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폼에 대해서 열어봤는데 내용을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보여지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다시 내용만 나오게 되죠. 이 폼 요소는 따로 브라우저에 렌더링 되지 않는 요소예요. 그래서 그냥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텍스트만 현재 뿌려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폼의 그 다음에 필드셋과 레전드 요소가 있는데 필드셋 요소는 하나의 온라인 서식이 시작됐을 때 이 온라인 서식의 내용에 따라서 그룹핑을 시키는 것이 필드셋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각각의 그룹에 대한 어떠한 제목 역할을 하는 것이 레전드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서식이 하나가 시작이 되면 폼 요소로 시작과 끝을 맺고 그 안에 목적에 따라서 필드셋으로 목적을 나누고 그 필드셋 안에는 이 목적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목적에 대한 그 제목을 레전드로 삽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하는 페이지를 만든다 생각을 하면 폼이라는 요소 안에 필드셋이라는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 레전드라는 제목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로그인이라고 작성한 뒤에 이 안에 로그인이 실제로 들어갈 코드를 이곳에 삽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온라인 서식의 시작과 그룹핑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제목들이 나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실제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어떠한 코드를 넣게 될까요? 그 전에 한번 화면으로 확인 한번 해볼까요? 내용을 넣었는데 브라우저를 보겠습니다. 자, 큰 테두리 안에 좀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큰 테두리 안에 로그인이라는 텍스트가 있고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갈 코드라고 제가 작성을 했죠. 자, 코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우선은 폼이란 요소를 쓰고 그 안에 텍스트를 썼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필드셋과 레전드 요소를 썼을 때는 이 브라우저의 화면처럼 이렇게 나왔죠. 이 테두리는 필드셋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그룹핑을 의미하는 게 이 필드셋. 이 화면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선과 선 사이에 이 글씨가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은 레전드 요소에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핑을 선으로 표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목을 간단하게 넣어주고 실제로 들어갈 데이터를 이곳에 마크업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마크업을 하게 될 텐데, 하기 전에 과연 어떠한 요소들이 우리가 입력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할 수가 있는지 하나하나 그 다른 폼 요소들에 대해서, 온라인 서식에 들어갈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쓰고 그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설명할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비순서형 목록을 의미하는 ULLI로 쭉 내려 쓰게 하고요. 그래서 각각 요소에다가 제가 하나하나의 폼 요소들을 삽입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폼 요소 중에 인풋 요소라는 게 있는데, 인풋 요소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걸로 보면 모든 요소들은 각각의 요소명만 따로따로 지정해서 다른 목적을 다 띄곤 했는데, 폼 요소 중에 인풋 요소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인풋 요소에 대한 요소명은 같지만 속성이 타입이라는 속성 안에 값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목적이 전부 다 변합니다. 현재 이것처럼 이렇게 두 페이지처럼 이 타입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면, 타입 안에 패스워드가 들어가면, 타입 안에 라디오가 들어가면 이 각각의 값이 어떤 걸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인풋에 대한 요소의 목적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각각 넣으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input type 텍스트입니다. input type 텍스트. 자, input type 텍스트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ID 비밀번호 입력할 때 ID 입력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ID 또는 뭐 이름을 입력하실 때 이름 뭐 아무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는 공간을 input type 텍스트고요. input type 텍스트는 한 줄짜리 문장만 들어갑니다. 두 줄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한 줄짜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속성들이 추가로 붙을 수가 있는데요. read only라고 있습니다. read only. read only는 뭐냐면 읽기 전용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쓸 수가 없죠. 클릭을 해도 이 커서가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읽기 전용이라는 거예요. 읽기 전용. 자, 그럼 미리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넣는 거는 value라고 합니다. value라는 속성이 있는데 value 속성에다가 id를 입력하세요 하고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글씨가 써져 있죠. 이거는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편집을 할 수가 없고 단순히 읽기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read only가 있기 때문에 read only를 한번 제거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커서가 진입이 되고 이 상태에서 뭔가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미리 id가 입력하세요 있는데 이걸 클릭했을 때 얘가 없어진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듭니다. 물론 HTML5에서 placeholder라는 속성이 있지만 현재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은 HTML4 위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HTML5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녹화할 예정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read only가 있었죠. 그 다음에 disabled가 있어요. disabled가 있죠. disabled는 뭐냐면 비활성입니다. 비활성. 전혀 어떤 복사도 안 되고 데이터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비활성된 폼을 disable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disabled 할 영역이 있을 때가 있고 또는 read only를 할 때가 있고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렇게 read only 또는 disabled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max length라는 게 있는데요.
맥스랭스는 뭐냐면 맥스랭스의 속성은 이 글씨를 썼을 때 몇 자 이내로 입력하세요.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회원가입했을 때 아이디를 예를 들어 뭐 4자 이하로 입력하세요 라고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줄여볼까요? 자, 그럼 여기 입력을 할 때 4자 이상 입력이 안 되게 만들어 봐야겠죠. 그게 바로 이 글씨를 쓸 수 있는 한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4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4자 이상, 4자 이하죠? 5자 이상, 4자 이하가 입력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써볼까요? 가나다라. 자, 이제 더 이상 써지지 않죠? 밖으로 나오면 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총 4자가 입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알려드린 속성들은 input type 텍스트라는 걸 제외하고, 자, 한번 쭉 써볼까요? 배운 것들을. read only, 그리고 disabled, 그리고 max length, value,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폼 타입에 타입이 많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버튼을 제외하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가지 속성 값들은 제공을 하지 않고요. 그 외에 입력하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입력 요소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린 거고요. input type 텍스트는 한 줄짜리의 입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볼 거는 input type 패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put type 패스워드는 말 그대로 비밀번호라는 의미죠. 뭔가 입력을 하는데 비밀번호로 입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전부 다 이렇게 점점점 표시가 돼 있죠. 이게 어떤 것은 별별별별 표시가 될 거예요. 그 별별 표시는 브라우저의 그 종류에 따라서 이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암호화된 것들이고요.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은 뭐 공인인증서 뭐 번호를 입력하다, 공인인증서 뭐 비밀번호를 입력한다던가, 뭐 카드번호 뒷자리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또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그 비밀번호 입력란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죠. 넣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read only, disabled, max length, value 전부 다 지원을 하지만 여기에 value를 써봤자 패스워드 이라고 작성을 해봤자 전부 다 암호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표시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입력하고 싶으시다면 뭐 플레이스홀더나 또는 스크립트로 다른 방식으로 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지금은 스크립트나 HTML5를 알려드리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input type 패스워드에 대한 한계점과 사용 용도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input type 라디오 버튼 한번 볼게요. 자, 라디오 버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순히 이게 동그랗게 나와 있죠. 이게 클릭하면 뭔가 클릭되는 뭐 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단일 선택이에요. 단일 선택. 남자냐 여자냐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죠. 사지선다형 같은 문제도 될 테고요. 설문조사 같은 것도 될 테고. 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잘못 선택해서 남자 여자를 선택하려고 해요. 근데 두 가지 다 선택이 되죠.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히 라디오라는 것만 속성을 넣는다고 해서 완성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 name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name이라는 속성과 name이라는 속성을 라디오에서만 사용합니다. 퍼블리셔 입장에서는요. 자, 우선은 name은 무엇을 뜻하냐면 라디오 버튼에 대한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성격 간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별을 의미하는 섹스라는 단어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되기 위해서는 이 name 값이 같은 것들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의미예요. 이 name이라는 속성은 자 볼까요? 자,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를 선택한다.
그러면 서로 아까와 달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이게 바로 네임의 역할입니다. 네임. 자, 만약에 그러면 또 다른 걸 한번 더 넣어볼까요? 네임을 에어리어로 해서 몇 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기 약간 불편하니까 엔터를 쳐서 만들어 볼게요. 자, 서울에 삽니다. 성남에 삽니다. 청주에 삽니다. 라고 봤을 때, 자, 여기는 네임 값이 섹스라고 돼 있지만 밑에는 네임 값이 에어리어죠. 각각 다른 네임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자, 볼까요? 남자냐 여자냐, 내가 사는 곳은 서울이냐 성남이냐 청주냐,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따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원하는 성격에 이 그룹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이 그룹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 네임이라는 속성입니다. 그 네임의 속성의 값들이 같은 것들만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값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라디오 버튼은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버튼인 거죠. 말 그대로 라디오 버튼입니다. 라디오 버튼. 자, 다음은 체크박스 한번 볼까요? 체크박스. 자, 체크박스는 다중선택입니다. 다중선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뭐 좋아하는 음식을 찍으세요, 고르세요 했을 때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자, 그리고 자, 족발, 짜장면, 그리고 뭐 탕수육, 치킨. 자, 이렇게 해보죠. 자, 위의 모양과 라디오 버튼과 모양과 다르게 사각형의 모양이 나오죠. 이게 바로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의 특징은 클릭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꺼졌다 켜졌다 스스로가 이게 꺼졌다 켜졌다가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많은 것을 고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5개 중에 3가지만 고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중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단일 선택이고요. 체크박스는 다중선택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풋 타입 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타입 파일 한번 볼까요? 자, 파일 선택이죠. 이 파일 선택은 첨부 파일을 하거나 뭐 말 그대로 첨부 파일이죠. 우리가 게시판 입력할 때 뭐 동영상을 넣는다던가 뭐 어떠한 사진을 넣는다던가 메일을 보낼 때 어떠한 파일을 첨부한다던가 이럴 때 인풋 타입 파일을 사용하곤 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면서 원하는 파일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로가 들어가게 되죠. 지금 같은 화면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봤기 때문에 왼쪽에 버튼이 생성이 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한번 볼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버튼이 있고 왼쪽에 경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버튼을 누르면 삽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브라우저마다 이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약간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 영문 사이트를 만들고 있어요. 영문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 영문 사이트를 만들어서 파일 첨부란을 보면 이 전부 다 영문인데 얘만 파일 선택이라고 한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요청을 인해서 이거를 영문으로 바꿔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녀석이라서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요. 어떻게 바꿔지냐면 브라우저가 영문 버전이거나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OS, 윈도우나 이런 것들이 영문 버전일 때 자동으로 이 폼 요소에 대한 이 텍스트도 영문 버전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국어 작업하실 때도 뭐 아랍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인풋 타입 파일만 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텍스트는 자연스럽게 브라우저의 그 언어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디자인이 이 브라우저마다 각각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이 디자이너나 또는 기획자 또는 뭐 클라이언트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 디자인을 똑같이 하나로 통일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 조건이 가끔씩 나와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걸 우리가 CSS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예, 하려면 인풋 타입 텍스트와 인풋 타입 버튼 또는 다른 A링크 이런 것들에서 조합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 자체의 기능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는 우선 형태만 제공을 하고, 대부분 그 개발자 분들이 그걸 만드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스크립팅을 해서 뭔가 이 기능을 구현을 해야겠죠.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니까 앞으로 대부분 작업하실 때는 일반 폼으로 유지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디자인들이 그 통일된 디자인이나 아니면 좀 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풋 타입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이나 텍스트 또는 이런 것처럼 인풋 타입 파일 같은 것들이 상당히 디자인이 투박하고, 그리고 브라우저별로 디자인도 다르기 때문에 좀 약간 디자인을 넣는 경우도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을 좀 익혀 두신 다음에 반영하는 것이 또 가장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저는 좋아해서 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1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인풋 타입 이미지입니다. 인풋 타입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인풋 타입 이미지.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일반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기보다 그 인풋 타입 이미지는 말 그대로 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인풋은 이미지인데, 이미지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썼던 img src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src의 경로처럼 이 인풋 타입 이미지도 src 경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임의로 버튼을 준비한 건 있고요. 자, btn.png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버튼이 하나 생겨났죠. 인풋 타입 이미지는 이미지 버튼을 얘기합니다. 이미지 버튼. 이렇게 클릭하면 클릭이 되는, 바로 새로 고침이 되는데요. 인풋 같은 경우는 바로 새로 고침이 됩니다. 새로 고침. 클릭을 하면 새로 고침이 돼요. 자, 인풋 타입 이미지에는 이미지 버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src라는 속성을 통해서 어떠한 이미지의 경로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들어갔으면 이 이미지를 시각장애인들이 편하게 전달받기 하기 위해서 대체 텍스트라는 alt를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뭐 로그인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풋 타입 이미지에는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걸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를 넣어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그인 버튼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1부에서는 input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6가지 종류를 한번 보았고요. 2부에서는 submit, reset, 버튼, hidden, 그 외에 버튼 요소 또는 input 타입 버튼 또는 텍스트 에리어, 셀렉트 박스, 레이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